자, 여기 접대비의 귀속시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접대비의 귀속시기는요, 최근에 냈어요. 최근에, 원래 이론만 잘 냈었거든요. 최근에 실기를 냈고요. 그 실기가 뭐였었냐면, 방금 했던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그 금액 지출액은 세법상 금액이다라는 걸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물론 여기에서 제가 그 사례 가지고 또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귀속 시기라는 건 어느 사업연도의 송금, 맞죠? 또는 입금으로 볼 것이냐였고요. 지금은 접대비니까 어느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볼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접대비는 어느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냐? 발생주예요. 접대 한 날이지 접대비 지출한 날이 아니에요.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화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X 1년도에 접대를 했대요. 접대를 했는데, 우리 아까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도.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송금이라는 게 단기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한도라는 건 다음 연도가 되면 새로운 한도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연도의 세법상 한도가 1,000원이었어. 1,000원이었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1,000원으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뜻이에요, 그 뜻. 새로운 한도가 부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접대비는 1년에 지출이 많다면서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하반기 한 10월, 11월 요 정도 뭐 접대비를 엄청나게 지출하면 거의 상반기에도 접대비의 한도가 다 꽉 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접대를 많이 하면 접대비의 한도가 꽉 찰 거란 말이에요. 다음 연도가 되면 새로운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연도의 접대비가 아니라 내년도의 접대비이길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X1년도에 접대를 했어. 실제로는 접대행위는 X1년도에 있는데 X1년도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이미 한도가 다 차버렸는데 또 우리가 가산이 돼 보니까 한도 초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2년도 다음 연도에 이때 접대비 지출하면서 이때 접대비 처리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접대비냐면 지급한 날이 아니라 요 행위한 날. X1년도에 접대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자, 장부에서는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할 거냐면, 올해 연도에 접대비로 처리 안 한 거예요. 아시죠? 장부에 아무것도 분계를 안 끊었다라는 뜻. 근데 세법은 접대한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접대비는 요때 차변에 100원. 맞죠? 그리고 대변에 뭐 미지급 비용도 되고 미지급 금도 되시죠. 현실에서는. 맞죠? 돈만 안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걸 이렇게 낸 거, 이걸. 물론 이걸 낸 게 아니라 X2년도를 출제한 거, X2년도를요.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1,000원이다. 뭐야? 이벤트인가?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네, 다시. 손익계산서상,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1,000원이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실제 만약에 X1년도를 시험에 내면
불러오기 하면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1,000원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1,000원에는 세법에서 바라보는 접대비 금액 100원이 없죠? 없잖아요. 장부에서는 요 접대비 A라고 하면 접대비 A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접대비 안 적은 게 여기 1,000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접대비 1,000원은 다른 접대비 1,000원과 요 접대비는 안 적은 거죠, 회사가. 맞죠? 하지만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접대비는 세법상 금액이잖아요. 그럼 세법은 장부에서 접대비 100원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은 이거 접대비 100원으로 보는 거죠. 이 X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100원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에서는 접대비가 없잖아요. 근데 세법은 접대비가 100원이니까 차이 100원을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리고 세무조정은 당연히 송금, 산입. 그죠?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장부 비용 0, 세법 비용 100. 그죠? 송금, 산입.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우리가 송금, 산입, 차감적인 마이너스 유보. 그죠? 부채가 세법이 많죠? 많으면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도 해야 될 뿐더러 요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1,100원을 바꾸는 것까지. 아셨죠? 물론 최근에는 우리 시험이 X2년도 출제했어요. X2년도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장부에서 요때 지급했죠? 요때 지급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했냐면 물론 시험에서 분계도 안 줬어요. 말로 줬지, 말로. 차변에 접대비 100원, 현금 나갔으니까 요때 현금 1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법은 요 X2년도에 돈 준 건 접대비가 아니라 X1년도에 미지급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지급 비용의 감소지 또는 미지급금의 감소지 접대비가 아닌 거예요. 세법은. 분계 이해되세요? 요거의 감소인 거, 미지급 비용의 감소. 자, 그럼 세무정 해볼게요, 세무정. 자, 장부는 비용 100이죠? 그죠? 장부는 비용 100. 자, 세법은 비용 0. 미지급 비용은 부채처럼 비용 아니에요. 비용 0. 그럼 일단 송금, 불산입 해야 돼.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 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동의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요거. 그렇죠. 그거 나와야지. 요거.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추인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결론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우리가 X1년도에 차이가 났던 부채가 뭐예요? 미지급 비용. 그럼 미지급 비용은 언제 소멸? 지급하면 미지급이니까 지급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급해 소멸했대, 소멸. 소멸했으니까 반대 세무조정을 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굳이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하지 않고 바로. 그죠? 그래서 유보 추인이 되게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셔야 돼요. 지금 미지급 비용 부채 차이가 났는데 요때 지급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가 소멸되겠지? 맞죠? 그럼 소멸됐으니까 추인. 맞죠?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유보 추인은 뭐라고 하지? 데이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지 데이터를 한 방에 내가 딱 데이터를 한 방에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AI로 따지면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아나가야지. 맞죠? 지금도 여러분도 완벽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인가 거기에서 그 챗 GPT 검색해봤는데 갑자기 인종 그게 떠가지고 야, 얘 좀 띄워봐라고 아니 뭐 좀 그려줘라고 했더니 갑자기 흑인 나와가지고 인종차별이다 해 난리 났었잖아요. 아직은 AI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죠. 그것처럼 조금씩 데이터 축적해 가시면 돼요. 유보 추이는. 그렇죠? 처음부터 유보 추이는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얘를 냈다라고 했죠.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여기요. 이렇게 낸 거예요. 똑같이 여기 하면. 자, X2년도에 접대비가 1,000원이다 라고 던져준 거예요. 아이고, 손익계산서에 접대비가 1,000원이다 라고 던져준 겁니다. 1,000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 100원이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손익계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접대비는 1년치를 다 주는 이 접대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접대비 내역을 다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X2년도에 장부상 접대비 1,000원 안에는 이 접대비 100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죠. 장부에는 접대비가 100원이지만 세법은 접대비가 X2년도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접대비를 장부는 빵이었는데 세법상 접대비는 100이니까 100을 더했죠. 100을 더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2년도에는 장부상 접대비는 100인데 세법상 접대비 0이란 말이에요. 요 접대비는 0이잖아요. 그럼 100에서 0이 되려면 100을 빼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요걸 100을 빼서 900원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나왔고요. 아마 이번 회차 112회차 기억이 나요. 나중에 기출문제로 풀어보셔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간만 들이 간만. 그렇죠? 요게 출제는 1,000원, 손익계산서의 접대비는 1,000원이다 라고 해놓고요. 뭐라고 했냐면 전년도에 회사가 접대비 지출을 했는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을 올해 접대비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아예 세무조항 자체도 안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전년도에 세무조정 있었겠지? 그거 생각하고 그다음 올해 연도 세무조정 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전년도에 처리 안 했는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걸 전년도에 장부에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올해 회사가 접대비 처리했다라고 하면 세법은 올해는 접대비 아닌데? 그래서 그 금액을 빼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1,000원에서 지금 사유 따지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꼭 한도가 있는 것들은 세법상 금액하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고요. 진짜 해주셔야 이거 원래 이제 실제 잘 내거든요. 원래는 세무사 이런 데에서는. 근데 한 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 내 이제.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접대비의 한도. 여기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 여기가 개정됐어요. 자, 보실게요. 개정. 여기 접대비 한도는 쉬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다 계산해줘. 컴퓨터 다 계산해줌.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일단 접대비의 한도는 그 계산 문제나 이론 문제로는 왕왕 냅니다요. 왕왕 내니까 대비하시고. 자, 일단 세법상 한도는 1번 기본 한도라고 기본 한도. 기본 한도는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원칙은. 다만 중소기업은 3배를 더 줘요. 그래서 1년에 3,600만 원인 건 은근히 많이 냈어요. 시험에서. 그리고 얘는 1년치 기본 한도니까 사업연도가 6개월밖에 안 되면 12분의 6.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하고요. 중소기업 중에 우리가 비싼 물건으로 접대해야 되는 건 일반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접대를 한대요. 일반 기업이죠. 물론 그냥 일반은 아니지만 중소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접대를 하러 간 거예요. 스마트폰 하려고 우리한테 왔어.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요. 부끄러워하면서 혹시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는 박하사탕밖에 없는데 안 될까요? 박하사탕 아니고 제가 가지고 온 게 그 이슬톡톡인데요. 혹시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꺼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저 이슬톡톡 되게 좋아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이 삼송전자. 중소기업 와가지고 저도 이슬톡톡 가능할까요? 나가. 맞죠? 뭐를 갖고 와야 돼? 발렌타인 14년산. 그래, 받아줄게. 그래, 너희 접대를. 이렇게.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기본 한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그리고 2번 한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는 왜 해요? 그 사람 사랑해서? 뭐 하려고? 매출하려고. 그죠? 그래서 2번 한도가 매출 한도에 매출 한도.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세법 법인세는 매출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5장에서 배웠지만 법인세는 매출 규정 없으니까 누구 따라간다고요?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 그렇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쓴다라고 했지 이미.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매출 자료를 던져주면, 수익자를 던져주면 그건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입력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 곧 띄울 거지만 여기 특수라는 건 특수관계자 매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접대비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특수관계자 접대비하고 특수관계자 아닌, 죄송해요. 특수관계자 매출하고요. 특수관계자 아닌 매출을 별도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5장에서 이미 했었으니까 그랬었지라고 해야지. 처음 보네? 안 돼요. 부산물 매출을 우리 기업 회계 기준은 원가 회계가 아니라 재무 회계예요. 맞죠?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는 부산물 매출을 여러분들 원가에서 빼거든요. 맞죠? 근데 재무 회계는 부산물 매출이나 작업폐물 매출로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다 이미 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서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없고요. 이미 다 했던 거. 그리고 얘는 적용률인데요. 우리 세무사나 재경관리사 시험 아니죠. 세무사나 재경관리사 시험 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적용률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재경관리사는 그렇게 내진 않을 거지만, 알죠? 다행히 근데 우리 부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할래요 라고 외우시고, 알죠? 들어봐 친구야. 100억 이하는 1000분의 3. 네, 그럼 친구가 손절합니다. 바로 손절. 네. 됐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 한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때 이 적용률 곱해서 한 거예요 라고 설명할 거예요. 됐죠?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특수 관계자 매출이다 라는 거 되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도가요. 그 문화적 대비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 대비. 자, 요게 개정이 3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 문화 접대비. 그러니까 정부가 장려하는 접대를 하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거래처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서로 간에 껴안으면서 이제 케이블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박물관도 같이 가고 미술관도 가고 했죠. 요런 거 그리고 수목원도 다니고 거래가 단절되겠지만 이런 거 이제 딱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그죠? 안 하네, 안 하네, 안 하네, 안 하네, 이렇게. 그냥 건너뛰라는 얘기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서 이걸 상세하게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 한도를 줘요. 이게 이 4번이 개정이, 플러스 4를 안 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요 4번이 새로 들어왔어요. 4번. 요게 개정이에요, 개정. 자, 일단 원래부터 있던 3번 설명할게요. 뭐냐면 문화 접대비가 있으면 추가 한도를 더 주겠대요. 추가 한도 더 주겠대요. 단지 근데 추가 한도라는 건 여기 우리가 1번하고 2번에 20%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접대비 지출액 둘 중에 작은 걸 추가 한도로 줘야 되겠죠. 그냥 요거 20%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문화 접대비 지출은 2원만 했어. 그럼 당연히 2원만 추가한 데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추가 한도가 있다라는 건 일반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추가 한도. 우리 신용카드 할 때 신용카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그러면 추가 한도 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추가 한도를 주겠다라는 건 일반적인 접대비로 본다 아니면 거기에서 뺀다? 아니 우리 뭐냐면 우리 추가 한도를 더 주겠다라는 건 기본
한도도 적용해주고 추가 한도도 적용해주겠다라는 거 아니면 추가 한도만 적용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둘 다요. 고민 잘해봐요. 추가 한도 주겠다는 기본 한도도 인정해주고 추가 한도 추가로 더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문화 접대비가 300만 원 있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일반 접대비 300만 원 빼버린 거예요. 문화 접대비 300만 원 입력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반 한도도 적용해주고 추가 한도도 적용해주고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셨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서 신용카드 긁으래요. 그죠? 같이 거래처럼 맛있는 거 먹어요, 전통시장 가가지고. 순대랑 이런 거. 아,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요거, 신용카드. 예. 그래서 10%. 1번, 2번 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 컴퓨터 계산해 줌. 알죠? 계산해 줌. 예. 우리 시험은 계산해 줌.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 계정.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요약. 자, 일단 요 시험에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는데, 자, 보세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접대비 지출을 10만 원 했대요. 맞죠? 10만 원 했는데 접대비의 한도는 만 원이래. 일단 만 원인데 내가 여기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얼마가 있었냐면 얼마라고 할까요? 6만 원이랄까? 6만 원 있었대요. 6만 원. 증빙 없는 접대비가 6만 원 있었대요. 그럼 이때 우리가 송금불산이 상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러지 않을까? 맞죠? 그럼 이때 송금불산이 상여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질문. 여기 중요해서 그래요. 물론 컴퓨터가 해주지만 시험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딸랑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는 알아서 해주지만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입력하세요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접대비 한도 만 원하고 비교해야 될 금액은 10만 원일까요? 아니면 이미 한도를 따지기 전에 6만 원은 우리가 송금으로 부인됐으니까 얘를 제외한 4만 원하고 접대비 한도 만 원을 따져야 될까요? 누가 봐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죠? 누가 후자? 왜? 만약에 6만 원은 증빙 단계에서 탈락했죠? 근데 만약에 이 접대비 한도 만 원하고 접대비 지출액 10만 원하고 비교하면 이때 송금불산입이 얼마가 되냐면 9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이 접대비 지출은 10만 원인데 총 부인되는 건 15만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저 10만 원 썼는데 왜 전체로 보면 왜 15만 원 부인됐죠? 닥치고 15만 원 부인이야. 저 10만 원 썼는데요? 15만 원 부인 이거 웃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법은 한도 전 단계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부인된 건 우리가 제외하고 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한도를 따진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6만 원은 이중부인 되는 거, 이중부인.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6만 원은 이미 송금으로 부인됐으니까 4만 원하고 한도 만 원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3만 원이 돼야 총 손금으로 부인되는 건 9만 원이죠. 이해되시는가요? 요거. 자, 됐어요. 자, 우리 쉬었다가요.